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이 정책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소득 기준 상향, 상환 방학 제도 도입, 그리고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이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이 더 모으고 더 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213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생활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청년들이 생활과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 기준 상향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이를 통해 저소득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다려주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환 방학 제도는 최대 12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실직,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공약은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상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나 건강 악화, 경력 전환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유예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6개월씩 나눠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셋째로,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2021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약 3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후보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이내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국가 차원의 구조적 접근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공공의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이 공약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장점의 첫 번째로 청년 실질 소득 보호입니다.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을 3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저소득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빈곤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환 유예의 유연성 제고입니다. 기존 유예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요구했지만 상환 방학 제도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유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정신적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촉진 및 기업 참여 유도입니다. 기업 대리 상환 제도는 청년 고용 촉진의 촉매 역할을 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사회 안전망 모델로서 의미가 큽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 국가가 청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정책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정치적 신뢰와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 재정 부담 확대입니다. 상환 유예 및 대리 상환 제도는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환 유예로 인한 원금 회수 지연과 이자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방안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 우려입니다. 상환 방학 제도가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상환을 기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횟수나 조건을 두는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업 혜택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리상환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특정 대기업에만 인센티브가 집중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필요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청년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지, 기업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인생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청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3자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밀한 집행계획과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적합성이 담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약은 청년 문제를 단순히 복지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서 접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 후보가 향후 공약 실현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